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영향을 받았지만 일부 섹터에서는 오히려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상승권을 돌입했지만 장 막판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3%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있을 미국의 CPI 지수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모습이었는데 연준의 긴축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란의 핵합의 협상 진전 소식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지난 4일 동안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다시 44,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위지트나 비덴트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자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시장 오늘은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4%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12포인트 이상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2,757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기업들이 계속해서 PER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형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17% 떨어지면서 전일보다 1.5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897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이정수, 윤병호 그리고 김성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맨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뉴욕 증시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던 국내 증시,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커다란 이슈는 이미 이제 바닥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지수의 흐름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최근 급반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제 살짝 그 석유미수 운봉이 좀 현재 나왔는데 우일선을 타고 찍고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행보를 좀 해주면은 다시 한번 2단 상승의 흐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마땅하지 않겠는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드렸던 고점 대비 120일 완전 변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V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시 눌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선 돌파, 다시 말해서 향후 움직이면 21선, 61선 사이에 갇히는 모습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상 상위 종목군 중에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예상 상위 이제 체결 리스트 흐름을 먼저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3부 토건이 좀 높게 출발할 텐데 만약에 아랫꼬리를 좀 달면은 공략을 좀 해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M&A 매물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높게 좀 출발이 좀 되는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21선 아래에 지금 만약에 위치에 있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제 공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세선 상단 이 부분들이 하나의 단기 고점으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현재 이 부분들을 좀 탈피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기 상승 가능성들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텔레콤 보도하겠습니다.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현재 이슈적인 부분들은 그 재테크 관련된 그런 모멘텀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동시효과가 상당히 좀 좋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급락이 있죠. 이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 이 부분을 이제 갭으로 좀 돌파를 좀 하는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21선을 이제 갭 또는 돌파 등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일단은 공략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 이슈적으로 약간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캔들을 보시면은 이 이제 3일 이 고점이죠. 이 3일 고점에 대한 숨고르기 그리고 나서 3일 고점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나와준다면은 5일째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갭상승 높게 출발을 될 때 만약에 아랫꼬리가 달면은 현재 공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그 현재 하나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유지트 부분들이 이쪽은 이제 비트코인 이제 상승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고점이 있죠.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어제 조정을 미리서 선 반영 받았기 때문에 어제 운봉의 입꼬리를 감싸고 가면은 현재 공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2월 8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개인 관련주가 NFT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원전 관련주도 K텍소노미 포함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주류 관련주도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한편 에코프로는 이 내부자 거래 관련 단독 보도 영향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부터 10위가 먼저 지금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 급등하는 모습이고 카카오가 0.4%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 떨어지고 있고 삼성 SDI가 2.1% 떨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8만 6,500원대로 주가가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 카카오도 10위권에서 9위권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37%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00원 올라가면서 주가는 74,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2% 급등하면서 전일 대비 11,000원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5만 9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2만 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1%대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요. 2,77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30포인트 이상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101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들은 556억 원대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만의 순매수로 지금 뒷받침되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현재 0.3% 이상 올라가면서 900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네요. LNF가 1%대 올라가면서 18만 4,600원 지나가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도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만 3,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위메이드가 1.6% 올라가면서 개인주의 대장주답게 급등하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제약과 첨보 각각 1%,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87,6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첨보가 30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강한 모습이고 장 초반에는 제약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들이 좀 강한데 어떤 테마주 그리고 어떤 섹터군이 움직일지 잠시 뒤에 시그널로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 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단발적인 매수세가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3거래일 반등 후에 어제 하루 쉬고 다시 또 상승이 올라온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개장 다뤄볼지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 지수가 반등을 주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좀 의외다 싶을 정도로의 강세인데요. 지금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동안에서 빠졌다가 지금 눌려있던 쪽에서 특히 IT 섹터들이 오늘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게임주가 아니고 지금 증권주 쪽하고 그다음에 금융주들, 그다음에 철강주들 철강주들도 이슈가 좀 있어서 움직이는 건데 일단 빨간색이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오전 아침장에서는 좀 강세를 유지를 하다가 오후장을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나노엔티부터 휴마시스부터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은 옵션 만기까지 좀 빠진다 그러면은 단타성으로는 접근해 볼 만합니다. 철저히 매매적인 접근으로 좀 돌아가셔야 되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사지를 않아요. 기관들도 사지를 않습니다. 어제 8,000원 가까이 매도하고 오늘 1,000원 들어오는 거 또 다시 팔 거예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미국 시장 보면은 다우존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막판에서 밀리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얘네들은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면 모양들이 나와주면서 박스권을 견고하게 좀 다져야 되는데 다시 밀린다 그러면 이 저점 라인을 또 위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는 이 정도는 들어줬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했을 텐데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유럽 시장 마찬가지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동일한데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 시장이 저렇게 애매하게 끝나놨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서 움직인다고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관광센터라든지 여행센터라든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에서 쫓아갈 게 아니고 갖고 있던 사람들이 물려 있거나 수익이 났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저항대 부딪힐 때마다 분할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지금은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박스권 매매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지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잘 가야 2,850으로 봅니다. 잘 가야. 그리고 지금도 원래는 밀리는 게 원래 정상인데 아침에 갭상승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강 후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강한 것도 아니고요. 어제까지의 유럽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유럽 시장이 차라리 강했으면 지금과 같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유럽 시장이 강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어제 고점을 돌파를 하고 갭상승의 강한 모습이니까 일단은 2,800과 2,850을 올라갈 거니까 하면서 좀 더 보유를 하든 수익 매매로 좀 더 가져가든
이런 말씀을 더 드렸을 텐데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굉장히 애매하게 끝났다라는 점이 그다음에 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주식을 코스닥을 많이 팔았고 거래소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수급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아침에 움직일 때 따라붙을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모두 투어처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이전에서 요런 자리 물렸거나 요런 자리 물렸거나 아니면 바닥에 서서 수익이 난 사람들은 지금처럼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한번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는 근데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지금 막 올라간다고 쫓아가시면은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저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지금 보니까 수젠텍도 6% 빠지고 있고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최근에 바닥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70%, 50%, 40% 많이 올라갔거든요. 수젠텍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가냐면 한 거의 100% 가까이 갔을 거예요. 여기 보면 딱 100%네요. 딱 100% 이렇게 바닥에서 100% 올라가니까 밀리는 건데 많이 빠져야 됩니다. 쭉 떨어지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막 사지 마시고 더 떨어져야 돼요. 그때에서 이제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 저점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매매만 하신다 그러면 뭐 크게 지금 시장이 뭐 떨어진다 그래서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신기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한신기계. 일단 어제 이제 환경부에서 녹색에너지의 이제 원전을 포함을 할 수 있다라는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왜냐면은 K 텍소노미에도 이제 원전을 이제 친환경으로 분류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전에서는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LNG는 됐지만 천연가스는 됐지만 EU 텍소노미,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원전도 친환경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제 이슈가 돼서 올라간 부분들인데 한신기계는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업체로 업계에서 피스톤형으로는 이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압축기를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뭐 여기저기에 특히 중국 현지 법인에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도 일단은 생산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원전 테마주들의 그 흐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좋게는 보는데요. 지금은 저는 관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에 있질 않고 요 바닥에서 이 정도 중간 정도 올라왔거든요. 한 번 더 올라오면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뚫으려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수급과 거래량과 폭등적인 뭔가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이거 외에서도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어제 이슈가 됐던 게 이것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르비텍 이것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어제 그러니까 조성파워텍 뭐 등등 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원전 테마주도 이슈가 된다고 해갖고 막 얘네들이 급등할 그런 느낌보다는 시장이 애매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잘 가야 2850 여기라 해서 걸렸다가 다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먼저 미리 발을 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신기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 권역이 있으면은 3,500원이 안 깨진 선에서 보유는 되지만 신규로 매수하려고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서 공략할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 원전 테마주도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공략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할 바에는 밑에 바닥에 있는 원전 테마주들을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차라리 한국전력은 원전 테마주 잘 안 움직이지만 한국전력도 원전 테마주로 엮으면 엮이는 종목이거든요. 전기값 인상도 있을 수 있고 차라리 말 안 듣는 원래 잘 안 움직이는 한국전력인데 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한신기계보다는. 근데 단점은 참 안 움직입니다. 참 재미가 없죠. 그런 게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한신기계는 관망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위메이드 맥스인데 자, 위메이드 맥스
어제 게임주들이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뭐두 가지 중에 이슈 중에 이제 하나는 NFT를 통한 게임 내 메타버스 플랫폼 확장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다라 그러는데 이유는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기사들은 별로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제 넥슨 쪽에 사우디 국부펀드 1조 A가 나와주면서 움직인 것 같은데 뭐 근데 뉴스를 찾아보면 움직인 게 저 이유라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고요. 얘도 지금 여기에서 급등하면서 여기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잘 가야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박스권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닥 부분에서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올라오면 4만 원, 4만 5천 원 파셔야 되고 공략을 한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다시 밀릴 때 공략을 하거나 차라리 다른 게임주를 공략하거나 얘보다는 소비주들을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쪽 소비주 쪽에서 항공주뿐만 아니라 저쪽에 여행, 카지노 이쪽에도 움직여버려서 어쩔 수 없는데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저쪽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게임주보다는 게임주도 소비주긴 합니다. 근데 이쪽보다는 다른 소비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관망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이 매각된 지 5년 만에 다시 새 주인을 찾는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림 측은 이번에 일부 주주와 손을 잡고 경영권을 포함한 기업 매각을 추진하기로 밝혔는데요. 휴림로봇 등 삼부토건의 주요 주주는 지분의 25%를 매각하기로 하고 삼정회계 법인을 주관사로 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견기업 일부 그리고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서 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이 인수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휴림로봇에 대한 매각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1,070원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휴림 로봇은 오늘 개장 전까지만 해도 동전주로 분류가 됐는데 장 이후에는 1,000원대를 돌파하면서 현재 주가 거세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월 28일 이후에 75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1,075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장 초반의 힘을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계속 매수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KH 필룩스입니다. 오늘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KH 필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연구개발 전문 기업 바이오텐이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식품 특허 소재로 등록된 텐큐민 S+가 코로나19 감염 동물 실험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했다고 밝혔고요. 회사는 전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로 식약처에 임상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런 소식 때문에 KH 필룩스가 현재 18% 급등하고 있고요. 2,470원대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최근에 제약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내외를 거론하고 오미크론이 정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집중받았는데 지지난 거래일 날 윗꼬리를 길게 당하고 음봉을 연출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역시나 장 초반의 힘을 강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윤병호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견고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지금 903선 터치하고 좀 낙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개장과 관련해서 시그널 챙겨주시고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우선 종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고 이 트레이딩 할 때 그 기준을 일단 시장 방향성에 맞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섹터 분석을 이 종목이 어느 섹터에 소속돼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강력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심해야 될 구간이냐라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예, 지금 그 금융 투자에 제가 항상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 때마다 이거 말씀드리거든요. 어느 정도 중요한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좀 무게감 있게 좀 보시면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지금 코스피 200 선물을 금융투자가 2,645계약을 지금 막장 시작한 지 18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금융투자의 수급선이에요. 쭉 매도하면은 제가 어떻다고 그랬죠? 시장은 이렇게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코스피 200 선물과 디커플링하는 교차 차트처럼 우리 지수는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꼭 100%만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거래일이라면은 대략 한 18 내지 17거래일 정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뭐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작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차익 매매를 하는 우리 그 금융 투자의 차익 매수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 이거는 다시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금융 투자가 우리 시장을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는 아닙니다. 그런 주체는 아니고요. 금융투자는 단지 시장 시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시장이 상승할 조건, 하락할 조건을 제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로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신 있는 베팅을 좀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금융투자가 이렇게 순매도로 오다가 쭉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나와주면은 이거는 다시 또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그래서 단기 수익은 취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고민하다가 가져온 종목이 그 아시아나 항공을 지금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이제 최고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물론 뭐 지금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시아나 항공이. 예. 뭐 손실이 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객기가 못 뜨니까 국제선이 뭐 전혀 뜨긴 뜨는데 제한적으로 뜨고 있고 그 하늘길이 막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전국에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우리 3만 명이 지금 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우리 일상을 막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이렇게 여행도 좀 갈 수 있게 이런 것이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7만 명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있었지만은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그런 방안이 발표가 된다라면은 우리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다. 더더구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의 어떤 그 합병 문제 이것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두 종목 중에 탑픽은 그래도 아시아나항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흔히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쪽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아시아나 항공은 요 차트를 잠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이거는 뭐 제가 제 차트에 이거는 제 차트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시세 출발 자리는 240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게 240선이거든요. 이거니 240선을 지금 막 돌파해서 눌림을 준다고 해도 그 눌림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 단기 조정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비중을 좀 더 확대해서 바이앤홀딩으로 가면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두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주봉상 완벽한 매수 타점 시그널 발생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요. 이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그 거래량이 여기 밑에서 점점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번 주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 목요일쯤 되면 21선 검정선을 돌파해내주는 그런 거래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런 상승, 이 앞에 나왔던 이런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앤 홀딩 종목으로 우리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에 맞게 그렇게 잘 나온 그런 종목이니까 만약에 하늘길만 열린다라면은 아시아나항공 제대로 된 상승의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고려아연을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원자재 상승의 최대 수혜주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현 위치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지금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죠. 지금 유럽 쪽도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금리 인상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참 찾기 쉽지 않죠. 물론 뭐 금융주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요거 고려 아연을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요거는 고려 아연 역시나 잠깐만요. 요 차트 좀 열고요. 주봉에서도 240선 위에서 조정받고 지금 어제 양봉 하나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그 아직 그 파동의 출발 시그널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원자재 상승,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걱정된다라면은 요거 고려 아연을 사시면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정배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우리 시장과 다르게 시장과 반대로 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키움증권에서도 8일날 오늘이죠. 고려아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 2차 전지 소재 사업 확장이 중장기 성장성에 긍정적이라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유지하되 목표 주가는 63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중 확대, 바이앤홀딩이란 얘기예요. 매수해서 홀딩으로 가자. 이런 투자 의견을 오늘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이제 골드 해외 선물에 보면은 골드라든가 철강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동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오는데 어제도 이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고려아연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좀 비중을 확대해서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 또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낙폭 과대주,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상승을 하질 못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대 실적만이 아니라 이거 합병되고서 인프라코어하고 두산 현대
현대 그 중공업 계열 현대건설 기계와의 그 합병 시너지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미리 뭐 삼단양 됐다고 그래도 삼단양 되기 전 이전 가격보다도 더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죠. 실적 부분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다시 또 하나 추가해서 한다라면은 그거는 성장주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은 그 굴착기를 전기 굴착기를 이제 상용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제 미리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그 출시 시점을 1년을 앞당겨서 소음 진동도 적고 한 번 충전으로 8시간 작업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거기에다 컨셉트X 등 건설 기계, 무인 자동화, 미래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이고요. 지난해 매출 4조 5,937억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15.2% 증가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런 부분인데, 시너지도 여기 적용이 안 됐고, 그러고 그 실적도 지금 적용이 안 됐고, 너무너무 싼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오늘 상승은 뭐 6% 지금 잘 올라오긴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뭐 아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그 실적이라든가 또는 합병 시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취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다뤄주셨고요. 3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도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순매수가 코스피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는데 지금은 매도 전환하면서 360억대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변동성이 장 초부터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짧게 짚어주시고 또 종목별 시그널들 바로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방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자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틀 연속 조금의 조정을 좀 주는 모습이긴 한데, 크게 뭐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낙폭 과대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덜 오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950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850포인트 선, 여기 라인대까지는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지수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1200원대 저항을 받으면서 안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개별주들 중심으로,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심으로 지금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개별주 섹터는 그쪽 섹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 부분에서 분산 이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가 바로 이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이제 후공정 분야의 반도체 조립이나 테스트 제품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모바일 쪽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이 주요 거래처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이 이 거래사 쪽으로 해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반도체 재료 업체인 하나 머티리얼즈를 이제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종속해서 좀 두고 있고요. 22년도 이제 본업의 이 분기별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SK 하이닉스랑 이제 후공용 턴키 사업을 위해서 어떤 베트남 이 법인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22년 말에 초도 매출이 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해서는 이제 뭐 중장기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 베트남 사업의 투자가 이제 22년 말에서 23년 말까지 집중되는 그런 시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25년도까지 하나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성장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적과 더불어서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검증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소재, 이 소부장 관련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쪽 라인이 좀 많이 나뉩니다. 근데 이제 이 양사와 동시 거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드문데 이 드문 경우가 지금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가령 이제 이 SK 하이닉스가 메인 고객사라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왕래가 전무한 실정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두 회사 같이 이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좀 컸습니다. 지난해 기준에서 이제 40% 이상을 좀 차지를 했었고, 같은 기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로 좀 많이 줄었었죠. 근데 이제 작년 3, 4분기 매출로 한정을 했을 때 이 삼성전자 95, SK 하이닉스가 5% 수준이었다면은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빅딜을 좀 체결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좀 많이 낮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SK 하이닉스와 빅딜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조 단위 이상의 어떤 계약건이 체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시총이 8,700억 대니까 만약 그런 내용들이 좀 가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도 저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그냥 25,000원 이상까지 어떤 상승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남해화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저녁 방송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주가가 좀 많이 안 가고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크게 걱정 마시라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농협 계열의 어떤 국내 최대 비료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복합 비료라든가 요소라든가 뭐 맞춤형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 뭐 화학제품이 암모니아, 황산 이쪽 사업이랑 또 경유, 등유, 휘발유 뭐 이런 유류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거북선표 이쪽 부분이 남해화학 상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 이에 따른 어떤 사료주들 역시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이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갈등 문제가 이 국제 곡물 가격을 좀 더 부추길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자흐스탄 그리고 루마니아와 함께 세계 이제 4대 곡물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보리, 옥수수 쪽에서는 세계 4위, 밀은 세계 6위 생산국이라서 거의 뭐 유럽의 어떤 빵 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뭐 흑해를 지난 어떤 곡물 수출이 막힌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업체들, 농업주들 그리고 사료주들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식품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난달부터 이미 이상 기후랑 뭐 라니냐, 뭐 엘니뇨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물류난으로 해가지고 어떤 곡물 가격에 대한 그런 우려감 자체는 현재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남해화학이 이제 뭐 삼성물산 이쪽 부분과 합작을 해서 뭐 계열사 그 NES 뭐 TV를 통해 가지고 뭐 반도체 이쪽 사업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고순도 황산산업입니다. 이쪽 부분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또 보여지고요. 여수 고가산업단지 쪽에다가 남해화학 부지를 좀 건설을 해서 이 고순도 황산을 24년도 기준에서 상반기 내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NES 머티리얼즈 지분 구조가 이제 남해화학 70%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가 20% 그리고 삼성물산이 10% 비중으로 있습니다. 뭐 고순도 이 황산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거의 뭐 웨이퍼 세정용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 같이 고려했을 때에는 현 주가는 이제 뭐 중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영역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이슈들.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어떤 반도체 업체로 이미지 구축 이쪽 부분들이 남해화학의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마시고 위로 상방으로 계속 열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원전 관련 업체라고 알고 있는 종목이죠. 이 한국원자로연구원의 어떤 중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이나 다목적용 연구용 원자로 개발 사업에 이제 주요 파트너로 동참을 했었고요. 핵융합 핵심 원료인 이제 삼중수소 지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일진파워입니다.
이 원전 관련 업체니까 원전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보면 유럽연합에서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좀 확정을 하면서 천연가스랑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이제 녹색 분류 체계인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했습니다. 태양력, 풍력 이쪽에서 이제 원전 쪽으로 글로벌 시장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발표 이후에 국내 역시나 원전 개발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대선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요 야당 대선 후보들도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 정권 교체 시에는 원전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일진파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수원 쪽과 그리고 한수 쪽과 수소 연지 사업이라든가 또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어떤 MOU를 체결하면서 국내 쪽의 어떤 여러 대기업들과의 어떤 추가적인 업무 협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진파워가 현재 기준에서 15,700원대 기준에서 어떤 가격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큰 관점에서는 다시 정고점을 한 번 더 체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진파워도 굉장히 좀 자리가 위험해 보이지만은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세 종목 정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남해화학 그리고 일진파워 세 종목 정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는 말이죠. 근데 달리는 말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달리는 말에서 수익이 좀 더 빠르게 터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 대비해서 거의 안 빠졌다. 거의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해학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농업주들, 사료주들 전반적인 바닥권입니다. 섹터가 이런 섹터들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굉장히 강한 시장 모멘텀으로도 자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쪽 섹터 역시나 관련주들 체킹을 하시면서 포트에 담아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여전히 좀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 2,770선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별로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니까 어떤 종목이 오를지 잘 한번 탐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타사 유사 명칭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장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